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RBS가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우리 동포 여러분께 자유와 희망의 소식을 전해온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께서 향년 63세로 오늘 오후 1시 15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북한 자강도 희천에서 태어나 예술선전대 대위로 복무하다가 1995년 자유를 찾아 탈북했고 1997년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되었지만 늘 마음은 고향 북녘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억압 속에 사는 동포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탈북민 단체인 탈북민동지회 회장을 맡아 활동도 했으며 2004년에는 민간 대북방송인 자유북한 방송을 세워 목숨 걸고 진실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매년 서울과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주도하며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탈북민 사회와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늘 구심점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전 김 대표는 북한 인권운동에 평생을 바친 것에 후회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그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저희의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어 곧 우리가 자유와 통일을 함께 볼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김성민 대표님,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하늘과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흐리고 평안도와 함북, 황해도 오후까지, 함남 밤까지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5에서 60mm, 많은 곳은 함남 80mm 이상, 황해도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고 글피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비 오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5m, 먼바다 1.5에서 3.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오전에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먼바다만 맑아지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겠고 화요일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 2장 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북한의 자유와 진실을 알리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원래 북한군 장교이자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 체제의 거짓과 억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와 다시는 고향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세운 자유북한 방송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매일같이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감추는 진실, 세계의 움직임, 남쪽의 생활,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는 방송인데요. 김성민 대표는 북한의 억압된 3대 독재 체제에 살았던 경험으로 독재자가 얼마나 잔인한지, 어떻게 백성들을 억압하는지 실체를 밝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의 혁명적 지도자로 불리는 마오쩌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6개 항 결의문 중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이미 무너졌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다른 계급을 착취하던 옛날의 습관과 관습, 문화와 사상을 이용해서 대중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며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설 계획을 꾸몄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그와는 정반대 입장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의 장에서 부르주아의 모든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고 김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삐라와 USB,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안으로 자유의 메시지를 흘려보냈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숨겨들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불빛이 모여 어둠을 깨트리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폐암 투병 중에도 방송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7월 14일 윤석열 정부에서 제정했던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1회 때 국민훈장을 수여하며 그의 용기와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북한 주민들을 향한 자유의 소식을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만갑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에게 도움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인데 오늘 주인공으로 이렇게 모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지금도 이만가 오실 때 그 형사 두 분하고 항상 이렇게 동행을 하시거든요. 모르시죠? 이게 혹시 진짜로 이게 암살 뭐 이런 어떤 위협 때문에 같이 오는 건가요? 예, 뭐 저뿐만 아니고 앞서 소개했던 강철한 대표라든가 탈북자들 중에 저희 그 북한에서 싫어하는 단체장들은 경찰들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는 엄청 부담스럽고 와 이건 내가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 와서도 이렇게 구속당해야 되나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후에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저 죽인다고 여간첩이 이제 난파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인형에다 빨간 페인트 칠해서 바도 박아서 서포로 보낸 적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서파가 왔는데 이게 책이 두꺼운 책이 그래서 뜯어보니까 책 가운데 싹 덜어내고 죽은 생쥐 6마리가 썼어요. 죽은 생쥐 6마리가 썼어요. 그런 방식은 어떤 국가가 여기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마피아들의 방식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는 조직에게 이제 겁주라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이제 지령을 준 거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정말 화가 났던 거는 딸 이름, 예. 그 처 이름 적어놓고 조심해라. 이때 좀 감정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 가족을 건드리는 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내분도 그렇지만 딸아이 이름까지 적어서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일 것 같은데 우리 김 대표님께서 어떤 일을 많이 이렇게 하시길래 이렇게까지 암살 협박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신 대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2003년도에 대북 방송 중단하자 서로 비방 방송 비방을 하지 말자. 네, 그리고 KBS 사회교육 방송이 한민족 방송으로 바뀌면서 네. 내용이 과거에 맞아요.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 뉴스를 이제 앉아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 들었는데 먼저 선배님들이 야 우리라도 방송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유일하게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던 게 단파 방송인데 라디오인데 그 나라가 중단한다니 우리라도 하자. 아주 의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바라볼 때는 참 싫지 않았을까.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방송이며 김정은 독재체제의 붕괴와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목표인 방송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진짜 생활하고 있는 충격적이겠다.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네. 우리의 조국 북녘 땅의 자유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동포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김성민 대표의 삶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희망이자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불씨였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자유가 멀지 않습니다. 김성민 대표처럼 진실을 향한 목소리와 용기, 그리고 우리 고향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잃지 않고 잊지 않는 우리 탈북민 3만 5천 명의 소리는 우리의 만남을 더욱 당겨올 것입니다. 오늘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님의 발자취를 전해드렸습니다. 그가 남긴 뜻은 곧 자유통일, 복음통일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 며칠이 어쩌면 내가 보낸 60, 그
평생 가도 바꾸지 못할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래 힘나요.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 대표 김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내부 소식,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하루 2시간씩 단파 라디오 방송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굶주리고 헐벗은 남녘동포들이 아니다라고 시작했는데 남조선 사회가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탈북자들도 여기 와서 죽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등을 현재까지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쉼 없이 방송을 했고요. 탈북민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 혹은 방송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외부 방송을 들을 때 첫 번째 떠올리는 게 모략방송이다. 당국의 선전 효과의 결과죠. 그리고 대부분 안기부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심리전 방송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크게. 그런데 탈북자들이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방송을 한다. 여기에 일단 충격을 받아요. 틀림없어요. 저희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특별한 설명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금방 건너온 탈북자 중에 한 명이 우리 엄마가 북한에서 이 방송 기다린다. 내가 무사히 도착한 걸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한 달 동안 그 친구 방송 했던 적도 있고요. 탈북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탈북자, 북한 주민들 그런 사람들과의 메신저 역할도 자유북한 방송이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훈장증 사단법인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받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같이 받은 거지. 우리 탈북민들이 다 같이 받은 거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요. 대한민국이 우리 탈북자들에게 준 가장 크고 빛나는 훈장이다. 고로 용의를 간직하고 보답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얼마나 많겠어요. 추억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20년을 있게 한 분이 있어요. 황장엽 전노동당 비서겠죠. 그냥 탈북자였던 저를 탈북자 동지의 사무국장으로 불러주셨고요. 소위 말하는 북한 인권 활동의 길을 쭉 걸어왔더라고요. 지대군인들의 모임인 북한인민 해방전선도 조직했고, 북한 인권 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 인권 단체 청년합회도 조직했고, 대한민국에서 김성민은 황장엽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있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분이 자꾸 떠오릅니다. 자신이 여기 와서 어떤 활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탈북민들은 우리가 성공해서 고향으로 가야 된다는 탈북자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정착자에서 북한에 가서 남한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설파해야 될 의미가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협조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통일운동의 생명이라고 봐요. 서로 이해 못하고 서로 타협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고 북한 인권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발자국씩만 물러나면 되는 그런 이해. 그럼 탈북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발전을 향해서 훨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너 죽지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서로 이해해라. 요거 부탁하고 싶어요. 여기는 북한과 가까워요. 여기서 뭐 10분만 달리면 북한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따 없이 고향도 바라보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폐암인데 공기가 좋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잘 됐다 그래서 집에 와 있다가 다시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뇌종양이 문제가 아니고 폐암에서 전이된 뇌종양이더라. 의학적으로 이렇게 되면 말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한때 뭐 죽는다 산다 했죠.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탈북민 사회에선. 7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 또 갔더니 주치의가 이젠 정리할 준비를 하라 그래서 너무 새까맣더라고요. 앞이. 이거 뭐지? 이렇게 말할 때 편해 보였지만 4일 동안 물도 못 넘겼어요. 너무 막연해서 답답하고. 근데 이젠 정리가 다 됐고 마음의 준비가 됐고
준비할 시간 6개월이라는 거는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제부터 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 며칠이 어쩌면 내가 보낸 60평생과도 바꾸지 못할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힘나요. 지금껏 하던 일 차근차근 하고, 그리고 마무리 잘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남은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하고 싶었던 게 좋은 책 한 권 내는 거였거든요. 그 소원인 좋은 책 한 권도 내고 싶고,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조사관의 질문이 지금도 떠올라요. 너 왜 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렇게 살기에 왔다고 말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우리 고향의 동포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며 마음 아파하며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요. 함께 힘을 합쳐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늘 애쓰고 있다는 것, 그 기쁜 소식들 RBS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